서울 시내에서 투자를 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알아보셨던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원천대사 유전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제 블로그 덧글로 달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수지에 사시던 김직구님 사연 혹시 기억나세요? 대출을 무서워하시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고민하셨던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김직구님께서 지금 주택을 드디어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사시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추천한 분당 등은 그 아내분이 몸테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내분이 신축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당의 광교에 집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행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함께 부동산 투자로 한번 더 발돋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사연은 뽀드득님입니다. 오늘 사연 받으실 뽀드득님은요, 우리 김직구님한테 드린 그 기운 한 100배 정도 몰아드리고 싶어요. 짜잔, 이렇게.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천대사님, 직방TV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예의가 바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초중반의 무주택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명의의 영구임대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 중입니다. 직장 생활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가니 1억 5천 정도 목돈을 마련했네요. 저축도 열심히 하셨네요. 참 잘하셨고요. 먼 훗날 영구임대 아파트를 승계받아서 이제 살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일반인이라 부모님처럼 저렴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이 꿈이라 서울에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를 우선 전세 끼고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 동부권에 거주 중인데 부모님과도 가깝게 계속 살고 싶고 해서 효자시다. 그 근방을 알아보고 있어요. 직장은 종로권입니다. 대출은 안 될 듯하고 가진 돈으로는 가능한 것이 초소형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봐둔 곳이 월계, 창동, 주공 라인인데 괜찮은 선택지일까요? 여러모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자, 사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드득님 30대 초중반 무주택자 미혼이시고요. 어머니 명의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승계 가능하나 거주도 가능하시지만 평수가 작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시고요. 현재 동부권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옆에서 추후에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정말 효자시고요. 직장 종로라고 하십니다. 1호선과 4호선이 가까우면 좋겠죠. 본인 저축액이 이제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하시면서 1억 5천 마련하셨고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좀 이따 사연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용 상담에 앞서서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89년도부터 시도된 이제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춘 임대주택이고요. 자, 입주 자격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셔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이라면 가능하시고요. 제가 더 자세히 써왔는데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블로그에 요거 편 나가면 같이 첨삭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고문이 어디 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공고문은요, LH에서 이제 통보가 되는데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분양 임대 공고 검색이 있어요. 이를 클릭하셔가지고 공급 계획, 그다음에 청약 가이드 공지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지역의 공고가 딱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임대주택들 공급 계획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도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초소형 아파트 갭투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은요, 갭투자하기 좋은 시절이냐라고 하면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이 매우 낮은 상태고요. 반대로 매매값은 굉장히 치솟았고요. 전세값은 공급이 조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예전처럼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하는 것이 많이 어려우신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계 창동 라인의 주공 아파트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쪽은 대규모 택지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이제 많이 노후화가 온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3개 8단지 같은 경우가 정말 굉장히 놀랍게 이쪽에 변화를 좀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도 당고개역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그 선호하는 주거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4호선 끝이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 분양한 푸르지오가 지금 10억 원에 육박 지금 이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입주하기 전인데 입주하고 나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가치가 여기도 33평 아파트가 9억 10억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개발을 해볼만 하겠다. 우리가 당고개보다 더 입지가 좋은데? 주변에 성공 사례가 나와주면요.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고 마음이 좀 동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낡았어도 살기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평수가 좀 중대형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민영 아파트라든가 이러면은 또 개발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살만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물려줄 거니까 그때 개발하라 그러면서 단지에서 개발을 조금 반대하는 그런 여론들도 생기는데 예전에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막 16평, 14평, 18평 이런 식으로 서민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것도 꽤 혁신적인 주거 상품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죠. 근데 점점 이제는 주거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작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 인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놓는 실거주자보다 아무래도 임대를 놓는 주인들이 많을 것이고 소유자들이 그러면 임대를 놓은 소유자들은 아무래도 동의율이 높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지금 빨리 되고 있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쪽이 전부 다 초기 재건축이라는 점. 초기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돈이 여윳돈이어야 돼요. 왜냐면 초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승기에 진행이 잘 될 때는 가격 상승을 막 일으키다가 만약에 그 가격이 주춤하는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올라갔던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아주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동북권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북권은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GTX-C, 그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이쪽은 좀 개발이 빠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동부간선 지하화, 그 다음에 가장 큰 호재였던 동북선, 여러 주요 노선하고 또 환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좋은 노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뽀드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신 여윳돈 1억 5천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자, 어머니 집 근처로 꼭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영구임대에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같은 집에서 재산이 늘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요거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 번에 이제 근처에 있는 집을 사시기보다는 지금 여윳돈이 1억 5천 정도의 대출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서울 시내에서 투자를 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알아보셨던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작은 아파트들보다는 그래도 33평, 그다음에 중대형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소형 아파트, 16평짜리 이런 것들을 지분이 없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은 조금 반대하고 싶습니다. 지분이 없는 아파트는 아마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좀 돌리셔가지고 약간 외곽에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살고 계시는 곳에 좀 북쪽으로 가면 의정부 지역도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은 재개발과 그다음 분양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 눈을 좀 돌리셔서 저기 멀리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지금 원하는 가격에 맞는 가격대 투자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공부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 분양권 공부도 좀 하셔서 분양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돈으로 많이 이렇게 돈을 불려가시는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걸리는 건 아까 대출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대출이 그런 신용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주비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은 안 돼요, 대출이. 그래서 그걸 투자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주택이라는 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도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피드백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정말 뽀드득님의 그 효심에 반했어요, 효심에. 그리고 처음에 월천대사님, 직방TV 관계자 여러분, 이 예의 바름. 뽀드득님 진짜 연락하세요.
자, 오늘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착실히 저축도 하고 있는 30대 분의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은 누군가에게는 꿈이자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 꿈과 희망에 다가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직방TV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상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실수요자, 이제 집을 처음 마련하시는 분, 아무것도 몰라서 고민되시는 분들 직방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도 감사합니다.